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이 시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인하대에서 남학생이 이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이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최근 결심 공판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또 무기징역을 검찰이 구형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재판이 조금 평소와 달랐던 것이 2차 가해 또 이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신원 공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검찰 구형을 전해드리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자,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말을 계속 바꾸니까 유족이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국 마음을 먹은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에 이 인천시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이 추락하게 해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결심 공판이 지난 19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검찰은 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에 첫 재판이 열렸을 때 이 고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재판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자, 이겁니다. 2차 가해를 막으려고 일단 유족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피고인, 이 가해자가 막 뻔뻔하게 막 나오질 않나, 또 이게 뭐 재판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야, 이 사건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나 하니까 유족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또 계속 진술을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또 집까지 올 때까지 대부분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19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또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최초 진술을 공개했는데요. 그 최초 진술만 하면 완전 다릅니다.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을 했던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다리를 펴면서 직접 밀었다라고 구체적 동기하고 경위를 경찰 최초 조사할 때는 진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팀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주소를 받을 때는 추궁을 하거든요. 거짓말이 가니까. 근데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미리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범죄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요거는 액션, 즉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한 거를 계획도 했고 범행을 실천했다고 지금 증인석에서 경찰관이 진술했기 때문에 이 범행은 본인이 계획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범행했다는 거 본인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이자가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지만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자, 정황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자, CCTV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집요하게 성범죄, 성폭행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보였고요. 2층에서 4층까지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피했던 모습까지 보이고요. 결정적인 범행은 새벽 1시 42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창틀까지 가는 또 가해자, 피해자 모습이 보였는데 이 가해자가 창문을 연 것도 CCTV상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좀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 이후에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2시 9분에는 이제 결국은 피해자가 추락이 됐는데 그 추락한 곳에 가해자가 나와서 옆으로 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요. 또 그 이후에 피해자 옷가지하고 신발도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 옆에 두고 가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까지 CCTV 다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건물의 뒤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 쪽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발걸음이 옮기는 장면까지 다 포착이 됐습니다. CCTV가 고스란히 다 찍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심지어 이 가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다라는 것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팀장님,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피해자가 8m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했는지 사망 중인지 모르겠지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그쪽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 바지라든지 그런 데 피가 묻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멀리 있으면 안 묻겠지만 그러니 검찰에서 볼 때에는 확인하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근처에 갔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혈흔이 가해자의 바지에 묻었다고 추정이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 가해자, 피고인 이런 짓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작된 알리바이입니다. 어떤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까? 네, 이 범행 후에 가해자 김모 씨는요,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엽니다. 그리고 이 어디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려고 한 시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화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소리는 녹음된 그 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이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피해자 동의를 애써 얻으려고 시도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금 술에 취해서 약간 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행여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세요, 얘도 동의했어요라고 그러려고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계획적 범죄가 아닌가라고 앞단계 그렇게 보이고요. 그 이후의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범행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 이것은 범행을 감추거나 축소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구형을 상당히 세게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범행 전후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짓말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버젓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보면 이 범행 당시에 이자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말짱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일까를 다 계산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자가 기억이 안 나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예? 자, 소장님. 네. 제가 이게 이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이거는 중립기호를 바꿔 봐야 된다. 그렇게 나쁜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나 막 그렇게 악랄한 살인범은 아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자기 딸의 그걸 지켜주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공개한 겁니다.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나쁜 놈인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정황을 봐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지금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피해자 아버지는 초범이라고 음주라고 감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강력히 처벌을 해서 이런 선례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모 피고인 가해자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심 선고는요. 다음 달 19일, 1월 19일, 새해 1월 19일에 내려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